뇌가 표백됐는데요. 사진책이 없네요. 저까진 청년 세대라고 포함시켜. 네, 그럼 이제 제가 고른 책 이야기를 해보면 될까요? 표백이라는 책입니다. 이제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표지에 많은 영향을 없지 않아 네. 미치게 되잖아요. 일단 이 표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약간 지명 수배자의 느낌도 있고 또 얼굴에 X자까지 첨가하면서 좀 뭔가 섬뜩하기도 한데 종무님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글 같은 거를 보는데 되게 약간 자극적이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찾아보다 보니까 이 책에서 발췌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. 사전 인터뷰 때 이제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산 책이 이 책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쩌다가 이 책을 구매를 하셨는지. 민망한데 네. 이 책도 제 돈으로 산 책은 아니고요. 와이프가 이제 선물을 해준 책이에요. 저는 원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릴러물이나 아니면 조금 장르물 더 나가는 뭐 영웅물 약간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도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사서 읽게 된 책이고요. 그럼 이건 빌린 책? 받은 책. 사진책이 없네요. 사실 이제 저희 청년들을 이제 말할 때 뭐 무슨 세대다, M4 세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저희를 좀 많이 저희도 모르는 단어들로 정의를 많이 하는데 혹시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? 책을 보면서 이런 세대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우리 세대는 과연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88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그래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대략적으로 한 88만 원이다, 알바생들. 그래서 우리 세대를 88만 원 세대라고 그런 칭했었고, 그래서 그 칭했던 그 사회상이 10년 전이지만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것과 너무, 그리고 요새 또 펼쳐진 그 사회랑도 너무 닮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 또 제가 대입이 굉장히 좀 잘 되더라고요. 저도 그런 세대를 겪어왔었고. 네. 이 표백에서 이제 교수님이 현재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이 청년 세대를 지나오실 입장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입장에서 이 소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, 교수님? 근데 저까진 청년 세대라고 포함시켜 되는 거 아닌가요?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결국은 뭐 옛날 어른들이 뭐 말씀하셨던 거는 뭐 우리 세대 때는 힘들다. 그리고 뭐 항상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. 뭐 본인 세대가 가장 뭐 저주받은 세대다. 가장 힘든 세대다. 결국은 모든 그 사회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면서 그 세대 안에 있는 이 젊은 층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모든 세대에서 이런 젊은 층들이 다 이제 힘든 상황을 겪기는 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좀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좀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다른 자신의 좀 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이 책을 가지고. 네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표백의 장강명 작가는 신문 기자로 약 10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퇴사를 하셨더라고요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기자 출신의 작가들은 글을 문장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 표백을 두고 소설인지 아니면 정말 실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리얼하다라고 말씀을 맞아요. 하더라고요. 전문이 이 소설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? 일단 이 표백이라는 책은 2011년 이제 10년 전에 나온 책이고 이 책에서는 사실 연쇄 자살 사건이 뭔가 책에 중추가 되는데 좀 청년으로서 되게 공감됐던 부분은 우리의 삶은 답이 없다, 우리의 삶은 되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청년들한테 좀 공감이 사실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를 준비를 하는데 졸업해서 막 채용이라던가 어떤 길을 찾는 것들이 참 고달프다라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맞아요. 코로나 때문에 공개 채용도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진짜 희망이 없다. 희망이 없으니 자살을 택해서 그게 뭐 최선이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물들한테 어느새 약간 공감하고 있는. 이 책은 자살이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위대한 일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과연 나는 그럼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맨 처음 자살을 이제 주동을 한 제인을 과연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?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위대한 일에 꼭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을, 최선의 일을, 즐거운 일을 이제 찾고 그 안에서 그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그냥 들더라고요. 네. 인상적인 구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우리 사회에 모순이 쌓이지 않는다는 세연의 주장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.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은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태풍은 곧 몇 번 들이치리라 생각한다. 그때 그 에너지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아주 많은 일을. 그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. 어떤 세연이라는 주인공, 약간 자살을 종용하는 주인공이 Why do you live? 왜 사냐?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주인공 나는 thisisthereason.com 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네. Why do you live.com? 네. 이런 걸 이제 현실에서 본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? 여기서는 이제 whydoyoulivecom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관련된 또 뉴스가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.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고 조금 무조건 이건 못하면 나고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추억, 그냥 그 정도의 그런 사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전복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소설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이 청년 세대가 표백을 읽으면 좀 암울해질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에도 이 책을 권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표백을 권하고 싶나요?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약간 지금 고생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청춘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저와 책 친구의 교수님 서재와의 만남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주선자신데 교수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? 네. 제 책 서재를 이렇게 소개한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기도 하고 이게 첫 자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만화책 저렇게 꽂혀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책을 가지고 얘기도 나눠보고 또 현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교적서림께서 2회, 3회 다 다른 교수님들과도 또 이렇게 유익한 대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선자이신 교수님의 인생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들어가세요. 이거 그렇죠? 네. 이제 사실 교수님 첫 만남 때 서재가 좀 많이 해이했는데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때 또 채워놓으셨잖아요. 또 그리고 책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분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. 소개해 주세요. 이 책은 이제 이런 책인데 크라바트라는 책인데 이제 제가 뭐 사춘기 소년일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교과서 보고 맨날 뭐 문제 풀고 위인전밖에 안 읽고 막 이런 시대 때 이런 그 나이일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 돈을 주고 샀던 책이에요. 지금은 스릴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때 사춘기 소년의 그런 꽁냥꽁냥한 마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사랑 얘기거든요. 연애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흑마술사 이제 소년이 이제 사랑을 찾아서 뭐 저주를 풀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도 굉장히 밀도감 있게 재밌게 이렇게 잘 서술이 되어 있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혹시 그 영화 아세요?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? 그 영화의 모티브라고 있어요. 아 이게요? 나 몰랐는데? 어떠셨어요?
어떠셨어요? 이 책 들었을 때? 아까 쓴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재밌게 봤고 아직도 인생 영화를 꼽으라면 꼽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좀 그것과 비슷한 사랑 이야기라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오늘 소개팅 이제 정말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개척인을 위한 책의 숲 하면 이제 두 분이 각각 개척, 서림하고 마무리해볼게요. 네, 개척인을 위한 책의 숲. 개척. 서림. 다음 소개팅에서 만나요. 와. 안 뽑아야 돼요?